안녕하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며칠 전 뉴스에서 저는 가슴 깊이 와닿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직접 하신 발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고 실질적인 복지 행정을 실천하시려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주변에서 알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몰라서 놓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복지제도를 보며 아,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걸 알았더라면 하며 아쉬워해 본 적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때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해 본 적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오래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신청주의라는 것이죠. 정부가 이미 대상자를 알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도를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센터에 갈 수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5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드셨어요. 기초연금 대상자셨는데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결국 포기하셨죠.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복잡하고 생소한 절차는 엄두가 안 나고 신청할 용기도 안 나.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 표정을, 그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슬프고도 체념한 듯한 그 눈빛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분명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셨어요. 평생 성실히 살아오시며 세금도 내고 자녀들도 키워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청이라는 벽 때문에 도움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런 분이 한 분뿐일까요?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골에 혼자 사시는 김명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셨어요. 시내 나가는 버스비도 아까우셨고요.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영희 씨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행정복지센터 갈 시간이 없었어요. 토요일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한 정말자 할머니는 보호자도 없고 휠체어로 복지센터에 가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어요. 이분들 모두의 공통점이 뭘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신청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다면, 글을 읽기 어렵다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 두렵다면, 그래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들이 누군가에겐 두렵고 엄두가 안 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신청주의는 잔인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국민의 아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숨은 복지 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격은 있지만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죠. 200만 명.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200만 개의 사연이고 200만 개의 얼굴이고 200만 개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2025년 8월 13일 국가재정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이미 대상자를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하느냐?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라. 필요하면 입법까지 추진하라. 여러분,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며 오랫동안 복지에 관심이 많았으나 해결책이 없어 답답했던 마음이 한 번에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다가 갑자기 출구의 밝은 빛을 본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이미 우리의 소득, 재산, 가족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번 돈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리의 가입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의 의료비 사용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와서 신청하세요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제도의 오래된 큰 모순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정부입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인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주부터 매월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해주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정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거예요. 국민이 애타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자동 지급 제도의 핵심입니다. 찾아가는 행정, 선제적 복지, 예방적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홀로 계신 할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때 정부에서 먼저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청년이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에서 먼저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느낄 때 정부에서 먼저 양육수당을 늘려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지원해 드릴 개요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마음적으로도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순간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준다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행정의 편의성만 높이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철학의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요청하세요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도와드릴 개요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요청형 복지에서 발굴형 복지로, 신청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동 지급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약 200만 명의 숨은 복지 대상자가 있다고 했죠? 이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득, 재산,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작년에 배우자를 잃으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소득은 줄었는데 의료비는 늘었죠. 기존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복지센터에 가서 저 도움 좀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동 지급 제도가 되면 정부 시스템이 할아버지의 상황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해요. 아, 이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구나 하고
미리 파악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둘째,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 복지를 받으려면 얼마나 복잡했나요?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준비하고 제출하고 심사받고 때로는 보완 서류까지 추가로 내야 했죠. 이 과정에서 몇 주, 몇 달이 걸리기도 했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절차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복잡한 양식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어디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다시 오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동 지급이 되면 이런 과정이 대부분 생략돼요. 신청서도 서류도 대기도 필요 없어요. 정부가 알아서 확인하고 지급하니까요. 셋째,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갑자기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기존에는 이분이 직접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어요. 이미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힘든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자동 지급 시스템에서는 건강보험 사용량이 급증한 것을 감지하고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넷째,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뒤져본 적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한 적도 있고요. 자동 지급 시스템이 되면 이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어요. 정부가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알아서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준다면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거예요. 다섯째, 국가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동으로 더 많이 주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가 커진 다음에 큰 돈을 들여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치료비를 제때 지원하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면 나중에 더 큰 의료비가 들어가죠. 생활비를 제때 지원하지 못해서 생활이 무너지면 나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자동 지급으로 미리미리 지원한다면 작은 도움으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려가 있어요.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바로 보이스피싱과 사기 위험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오가요. 갑자기 정부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혹시 사기 아닐까? 문자가 오면 눌러도 되는 건가? 또 속는 건 아닌가? 요새 사기꾼들이 정부 사칭해서 많이 속인다던데. 여러분,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해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국가지원금 지급을 사칭하는 수법을 자주 써왔거든요. 그래서 자동 지급 제도를 만들 때는 단순히 자동으로 준다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관점에서 설계해야 해요. 정부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첫째, 공식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될 때는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안내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정한 전용 번호나 공식 앱을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절대로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로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 금융기관과 협력한 안전계좌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안전이 확인된 계좌로만 지급될 거예요.
그리고 지급 전에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요. 셋째, 사전 확인 전화를 의무화합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지급 전에 반드시 안심 확인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넷째, 복지 안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어르신들께 진짜 정부 지원은 이렇게 오고 가짜 사기는 이렇게 와요라는 구별법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동 지급이 편리함만이 아니라 안전함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건 진짜 정부에서 주는 돈이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 혁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지는 단순히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망은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해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망이 스스로 국민을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거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변화인지 상상해 보세요. 혼자 계신 할머니가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 정부에서 먼저 할머니 평생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 준비로 지친 청년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정부에서 먼저 청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함께 준비해요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부모가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지쳐있을 때 정부에서 먼저 부모님,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제 복지는 신청하는 권리가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자동 지급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따뜻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걱정하는 사회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미래를 함께 꿈꿔보세요. 복지가 권력이 아닌 사랑이 되고 시혜가 아닌 연대가 되는 그런 사회를요.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며 복지하세요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